네, 안녕하세요. 자바로 시작하는 객체 지향적 사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에서 불리한 타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하고 싶을 때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if문에 해당하는 조건이 참이라면 if문 뒤에 나오는 블락을 실행시킵니다. 이때 이제 블락이라는 의미는 어, 하나 이상의 문장을 그룹화시킨 게 되고요. 네,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메인이라는 클래스에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에는 이 블락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블락에 있는 문장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이 문장들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입부분을 연습해보기 위해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성인인지 또는 성인이 아닌지 판별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ge는 네, 이미의 사람의 나이를 22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파이널 int adult age는 19세로 네,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불리한 타입을 선언을 해서요. adult인지를 네, 판단하는 불리한 타입의 변수를 isAdult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isAdult가 여기서 true로 네, 값을 할당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isAdult이면은 성인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만약에 참이 true가 아니라 false라면은 성인이 아닙니다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md 명령품 창을 열어서 해당 파일이 있는 C 드라이브의 자바 파일스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로 이동을 해서 지금 메인 네, 파일이 있고요. 자바C main.java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네, 성인입니다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isAdult의 이제 adult age가 adult age보다 네, 성인의 나이보다 되는 나이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이렇게 한번 값을 할당해보고 다시 실행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true를 리턴을 해서 네, age가 19세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 값이 이제 참이기 때문에 성인입니다를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isAdult 없이 age가 adult age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런 형태로 또 조금씩을 적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 지향적으로
한번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객체 지향과 이제 절차 지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발전된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네,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이제 0과 1만을 사용해서 이제 패널에서 이제 0, 1을 바꿔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프로그래밍의 줄수가 몇백 줄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복잡도, 즉,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기존의 이러한 이제 0과 1을 바꿔가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호를 활용한 어셈블리 랭귀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어셈블리 랭귀지로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한계에 도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 레벨 랭귀지가 나왔고, 그러한 방법 중으로 하나인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 1960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규모가 더 커지면서 이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 C나 또는 파스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의 네,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개발이 됐는데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은 지금처럼 기존의 네, 코드가 데이터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할지를 선택을 하고요. 옵젝트 오리엔티드는 데이터가 어떤 코드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어를 하겠습니다. 음, 네, 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할지 이 코드의 중심을 두고 코드에 이제 우리 논리 흐름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지금처럼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객체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성인은 이제 사람이고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어떤 객체, 즉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떠한 코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코드에 접근할 수 있고 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없고를 이제 정의를 내주는 게 즉 그러한 방식의 옵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규모가 작을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마주할 실제적인 문제들은 규모가 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자바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자바를 배운다면 네, 그러한 이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네, 자바를 학습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그런 복잡도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항상 연습할 때는 옵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하는 게 네,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코드를 좀 변형을 해서 이제 객체 지향적인 형태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람이라는 클래스에 이제
age라는 변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ge는 이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펄슨을 객체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펄슨 p는 new 펄슨. 네,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 사람의 age에 22세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호출을 해서 age가 adult age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인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아닙니다를 출력해보는 걸 결과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처럼 성인입니다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펄슨이라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이 객체가 제어를 하고요. 데이터가 네,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데이터 컨트롤링 액세스 투 코드. 네, 이러한 방식이 지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 지향 코드 액팅 온 데이터와의 차이가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객체 지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를 그 클래스 내부에 함수로 작성을 하는 게 보통은 네, 자바에서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with 네, int get age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return age를 하면 이 int라는 타입으로 age가 int 타입이기 때문에 int 타입의 값을 반환하고 싶을 땐 반환 타입을 갖게 반환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같게 설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age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네, p.age는 22에서 여기서 p.age가 아니라 p.age를 네, 함수 호출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int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age가 private acces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펄슨에서 펄슨 외부의 코드에서 네,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고 이제 함수를 통해서 public void set age라는 함수를 통해서 int age 그리고 this age의 age를 이런 형태로 이제 값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호출을 해서 p. 네, 얘는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p.set age 이번엔 17세를 이제 할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7을 할당하고 여기서 반환할 때는 get age로 반환을 해주면 네, 이렇게 한 다음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고 네, 여기 age에서 age 변수에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이제 a라고 이제 이름을 작성을 하고요. age에는 a를 할당을 한번 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시키면 지금 네, 코드에 17세를 할당했고 사람 나이에 그런 다음 if가 17세 get age를 해서
반환된 값 age가 어덜트 에이지 여기서 19세보다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즉 작기 때문에 여기서 false가 반환이 되고요. 이제 else에서 성인이 아닙니다.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되지 않고 else 문이 이제 실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and와 or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와 or에는 이제 조건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if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작성하고 싶을 때 and와 or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normal and와 or, 그리고 short circuit and short circuit or가 있습니다. short circuit and short circuit or를 활용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최종적인 조건을 어떤 결정할 수 있다면 이전 조건까지만 실행하고 그 이후의 조건을 실행하지 않는 형태가 숄트 서킷 앤 숄트 서킷 오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번에 이 엔드 오어를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 숫자가 아닌 사용자 입력 예외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제목이 제가 잘못 적었는데 먼저 문제 설명을 드리면 두 정수의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분모가 0이라면 적절한 에러문을 출력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은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정수를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int number 1. 분자와 분모를 한번 이름을 붙여서 int numerator는 이번에 12, 그리고 denominator, 분자, 그리고 분모는 일단 2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문제 말고 한번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denominator가 분모가 이 numerator의 약수인지를 확인해 보는 걸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넘버 1 그리고 그냥 넘버 2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f 일단 분모가 이제 나눗셈을 하려면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넘버 2가 0이 아니고 and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그냥 and를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냥 and를 하고 넘버 1 나누기 넘버 2가 이렇게 나눠서 넘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만약에 0이라면 이 나머지가 0이라면 print line 넘버 2는 넘버 1의 약수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약수가 아닙니다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일단 여기서 방금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메인 클래스와 퍼슨 클래스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클래스 클래스 파일이 아닌 이제 어떤 파일에서 클래스 두 개를 선언을 했다면
하나의 파일에 클래스 두 개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메인 함수의 메인 함수가 존재하는 클래스의 이름으로 파일의 이름을 생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 때 처음 실행하는 게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정의된 클래스의 이름으로 지금처럼 main.java로 클래스 이름이 메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main.java로 생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지금 하기 전에 확인해 보면 main.java 하나 있고요. 컴파일을 다시 하게 되면 main.java 그리고 디렉터리를 확인해 보면 main 클래스와 person 클래스 네, 여기서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main 클래스와 person 클래스 두 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메인 함수가 있는 메인 클래스를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2는 10의 약수입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이번에는 2가 아니라 5를 한번 넘버2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javac main.java 그리고 java main 네, 약수가 아닙니다. 네, 즉 넘버 1과 넘버 2를 넘버 2를 넘버 1을 넘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수가 아니고요. 즉 이게 거짓이 돼서 이 부문이 거짓이 돼서 else가 출력이 else의 다음에 오는 블락이 실행이 돼서 약수가 아닙니다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넘버 2에 이번에는 0을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if 넘버 2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수가 아닙니다가 출력이 돼야 하고요. 네, 즉 넘버 2가 0이면은 여기서는 넘버 2가 0이 아닐 때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사실 실행이 되면 안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해서 지금 실행해 보면 네, 지금 보면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lang arithmetic exception divide by 0 at main.java 네, 여기 19번째 줄에 0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산술연산 exception에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네, 에러문이고요. 네, 지금처럼 일반적인 AND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얘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조건을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short circuit and 즉 short circuit and을 이름처럼 활용하게 되면 이 이름처럼 만약에 이 조건이 and는 이 조건과 모든 조건이 참일 때만 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 2가 네, 0이면 여기서 이미 넘버 2가 0이기 때문에 0이라서 0이 아닐 때 참인데 0이기 때문에 네, false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건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else로 와서 약수가 아닙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한번 다시 이렇게 해서 코드를 붙여서 다시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약수가 아닙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얘도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이제 참을 반환하고요. 만약에 참 또는 이제 거짓일 때는 네, 거짓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참 거짓일 때도 이제 오어 같은 경우에는 참이기 때문에 하나만 참이면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보통은 이제
반환을 해도 되지만 그냥 OR을 쓰면 이렇게 되면 참과 거짓을 이 모든 조건을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숄트 서킷 OR을 활용하게 되면 참 그리고 참이면 네, 이 다음 조건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어, 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윤년을 계산하는 문제이고요. 사용자로부터 연도를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연도가 윤년이라면 윤년입니다를 출력하고 윤년이 아니라면 윤년이 아닙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그 조건문, if문을 활용해서 and와 or, short circuit and 또 그리고 short circuit or 활용해서 네, 풀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